네, 이번 종목은 진우스입니다. 지난 1분기 때 이 종목을 소개했던 여러분들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기업이에요. 1년도 채 안 됐네요. 2004년도에 이 세계 최초로 침대 매트리스 인 박스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렇게 매트리스를 포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압축 포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침대 매트리스는 가격에 비해서 부피가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뭐냐면은 운송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비가 많이 들면은 동남아시아에 아무리 싸고 좋은 매트리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배송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 한계 때문에 더 좋고 싼 매트리스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멀면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수출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대거 먼 지역까지 배송까지 가고하면서 팔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옛날 선배가 그 가구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근데 좀 서울에 이제 공장하고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대전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이 한번 홈쇼핑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가지고 홈쇼핑 방송을 나갔는데 대전에서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배송 체인망을.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바쁘니까 본인이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직접 대전까지 내려갔대요.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네, 이건 지금 할 짓이 못 된다라고, 남는 게 없다라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루 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값 따지니까, 톨게이트 비용 따지고 시간 이러니까 이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홈쇼핑을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방송 중에 그 생각이 나네요. 당연히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혹은 전 세계적으로 물류센터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침대 매트리스를 이제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기업은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일단 이러한 그 포장이 가능하고 저렴하게 운송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압축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배송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살 때 미국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 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없어요. 저 멀리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입하기는 좀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된다? 굳이 미국에 공장이 있을 필요가 없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쪽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이렇게 압축 포장으로 배송을 용이하게끔 한 뒤에 미국이라든지 기타 국가에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전체 매트리스 시장 규모를 볼게요. 이게 전체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 전체입니다. 100만, 1000만, 1억, 10억 달러, 70억 달러의 시장 규모예요. 굉장히 크죠. 침대가. 미국이 침대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그 중에서 온라인은 한 10억 달러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체 매트리스 시장이 온라인에서는 약 16%인데, 얘네 지금 진우스가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100만, 1000만, 1억, 3억 달러. 3천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미국 내에서 진우스의 매트리스 시장 점유율은 4.4%고요. 온라인 쪽에서 점유율은 무려 27%입니다.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2015년도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품에 올랐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처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한 18%였는데 최근에 27%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스프링 침대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비스프링 시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비스프링이라는 것은 이제 에어베드
혹은 폼베드가 되겠죠. 지누스는 이제 폼베드 비중이 좀 높은 쪽입니다. 2014년도에 미국 진출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한국, 호주에 진출했고 2019년도 지난해부터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에 진출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멕시코하고 브라질, 남아공 이쪽으로 이제 신규 시장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종목을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온라인 비중, 판매 비중이 약 80%죠. 연간 실적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 실적도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어요.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려됐던 게 그거예요. 얘들이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2분기 때 코로나가 크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1분기 때 보시면은 매출액이 18% 오르고 영업이익은 4% 올랐는데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이거 실적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던 2분기 실적 쪽에서 매출액이 23% 오르고 영업이익이 4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지난해 2분기 대비 크게 매출액이 증가했고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13%로 아주 좋죠. 지난해 11%였는데 그래서 이걸 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21%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3%가 증가했습니다. 아쉽게도 당기순이익은 8% 증가에 멈췄는데 이것은 일회성 비용이 나간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비용에 의해서 이렇게 빠진 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시 복구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1분기 실적이 이게 지금 원재료 가격이 뭐냐면 이제 원재료가 폼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신발 밑창과 같은 우레탄을 쓰잖아요. 그 우레탄의 원료가 TDI하고 MDI를 씁니다. 근데 요것들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재료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판가는 그대로인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에 따른 마진 스프레드가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이 여기서 좀 1분기 때 나타났고요. 안 좋았던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인도네시아 쪽 생산시설 요런 쪽에서 약간의 일부분의 셧다운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지금도 안정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특히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안정화돼 있죠. 그럼 지금 2분기 때는 정말로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1분기 때 큰 소리를 뻥뻥 쳐놨는데 지누스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보니까 2분기 때는 미국 쪽에서 재난지원금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빠른 수요 회복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구입하는, 왜냐면 오프라인도 매장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쪽에 사람이 이제 언택트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 쇼핑 비중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또 머무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렇죠? 재택근무다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가구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TV를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미국에서도 침대에 대한 수요가 다시 이제 나타났고 그것도 때마침 지누스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소비자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역시도 좋아졌습니다. 네, 순이익은 그 영업과 관련 없는 이제 비용들이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이익 성장은 영업이익 성장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시장에서 볼 땐 그겁니다. 지누스가 가장 우려했던 2분기 실적을 이미 기대를 넘어선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이상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기대할 수 있는 연간 실적의 눈높이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누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누스가 이때 상장을 해가지고요. 이건 코넥스였고요. 지저분한 거였고 초기 상장했을 때 가격, 딱 그 가격이네요. 초기 상장했을 때 그 가격.
이 정도입니다. 오늘 한 6% 정도 올랐는데요. 6% 올랐는데 기관들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기관들이 뭐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쌍끌을 매수했네요. 연기금까지 포함하고 기관 전체가 다 매수했네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기타 여러 이제 기관들이 샀는데 일단 그러면은 보시면은 제가 기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들이 이 종목을 별로 안 샀어요. 지난해 이제 6월달, 5월 말 전후로 해서 기관이 이때 크게 매도를 한 뒤에 그다음부터 좀 간을 봤던 모양이에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니까 기관들이 뭐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는 모양새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 87,300원이네요. 87,300원. 그러면은 2020년도 실적 성장에 따른 PER은 12배로 떨어지게 되고요. 2021년도는 9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PR을 가지고 이 기업 가치를 보게 된다면은 미국에서 일단 1등 매트리스 기업이에요. 두 번째, 온라인 쪽에서 뭐 다른 쪽에서 1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온라인 쪽에서는 1등이고 특히 세계 최대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트리스 1위부터 10위 중에서 1위부터 6위가 지누스 제품이에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재 제품이잖아요. 이 소비재라는 것은 소비재가 1등부터 6등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마케팅 광고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소문과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아진 실적은 향후 그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1년에 우리가 콜라를 몇 병을 마실까요? 저는 한 달에 한 병은 마시는 것 같아요. 여름에 좀 많이 마셔서 그렇지. 그러면 1년에 제가 10병을 마시는데 내년 되면은 갑자기 한 병도 안 마실 그런 이례적인 일이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콜라가 있고 덥고 왠지 자극적인 음료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욕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욕구가 사라질까요? 그렇다고 제가 그 욕구가 있는데 갑자기 사이다로 바뀔까요? 이제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바로 소비자의 어떤 그 패턴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소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패턴은 일정 수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재 기업들의 PER이 높아요.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누스가 생활 필수품인 침대가 더구나 전 세계가 지금 스프링 침대에서 폼, 그러니까 에어베드나 폼베드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이런 트렌드까지 감안하게 됐을 때 지누스의 2020년도 PER 12배는 지나치게 싼 겁니다. 사실은 절대적 수치로 봤을 때 원래 주가의 이제 PER은 절대적으로 보면 좀 안 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장 기업의 PER이 12.8인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도 못 미쳐요. 그 내후년 되면 9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지누스 같은 경우는 PER을 어느 정도로 주는 게 합리적이냐? 한 16 정도로 주면은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상승 여력은 한 33% 정도 남아 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는 11,600원 정도로 일단 설정해 두시면 좀 될 것 같고 11,600원이면은 아이고 올라가네요. 지붕을 뚫고 올라가네요. 여기서 봐야 되겠습니다. 11,600원 한 이 정도 되네요. 요 정도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올해 만약에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어차피 주가야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고 팔면서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못 올라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소비재 같은 기업은 내년에도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다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소비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무려 78%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이 수치가 정확하게 그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다만 지금 열려있는 상승폭이 좀 크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은 그냥 내년 한 하반기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그 소량으로 한번 보유해 주신 뒤에 한번 들고 가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그때 돼서 한번 함께 논의해 보시죠. 저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못 맞춰요. 맞출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과거 이제 10몇 년 동안은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 실적은 맞출 확률은 좀 낮지만 비교적 중장기적인 그 주가는 그 적중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목표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못 맞춰요. 왜냐면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때. 근데 기간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최소한 이 기간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한 번 찍고 가겠지. 이때 찍을 수도 있고 이때 찍을 수도 있고 이때 찍을 수도 있고 이때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즉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그 룸이 넓잖아요. 일단 그 기간이 넓으니까 그 기간 안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단기는 이 안에 만약에 한두 달 이게 한 달이라고 치고 두 달이라고 두 달 안에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 기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막 솟아나가지고 갑자기 매수세가 일어날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이 안에는 점차 사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씩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점진적으로나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주가는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여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중률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은 78%에 도달할지 혹은 100%를 넘어설지 혹은 50%밖에 도달을 안 할지는 제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약 78%의 상승 여력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그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한번 1년 정도 보유하실 것을 좀 권장해 드릴게요. 제가 제 회원분들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요. 그러다가 1년 동안 지지리도 안 오르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투자자들의 간택을 받아가지고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거나 혹은 추천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목표가에 거의 진입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아요. 적중률이. 시간의 문제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른 기업은 제가 이게 그렇다고 진수가 제가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진수는 다른 기업하고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타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런 경기 민감주라든지 수주 기업과는 달라요. 수주 기업들은 자체 성장 동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위에서 떡고물을 던져줘야지 내가 받아먹고 사는 어떤 종속적인 사업을 지금 한 거거든요. 지누스는 그럼 반대로 어떠냐? 자기가 직접 생산하고 자기가 유통망을 직접 개척을 하고 자기가 직접 브랜드를 설정해서 중간 그거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자체 성장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내가 노력 여하에 혹은 시장 판단 여하에 따라서 즉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주 기업 같은 경우는 몰라요. 갑자기 저쪽 풍력 풍력 업체 쪽에서 수주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거래처를 바꾸거나.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물건을 막 만들어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주문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쵸? 유통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쪽에서
야, 만들어 와. 그러면 만들어 갖다 주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향후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비교적 높은 편인데, 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소비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 내지는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적중률,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좀 비교적 좀 정확한 편이에요. 따라서 제가 제시하는 이러한 목표가 역시도 목표가에 주가가 근접할 확률이 비교적 높은 그런 분야다. 그래서 제가 소비재를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도 소비재 기업을 선호합니다.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한번 진우스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실천하실 거, 네,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만정성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순차익금 비율이 뭐 6.8%밖에 안 되고요. 부채 비율이 93%, 허나 예, 부채를 모두 갚을 1년 안에 단기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유동 비율이 100%를 초과한 175%잖아요. 재만정성은 양호합니다. 네, 이상 진우스였습니다.